화사한 봄날 그저 공원에서 유유히 데이트를 즐기는 노부부인가 했더니 액션. 때와 장소를 불문. 난데없이 어디선가 카메라를 꺼내들고 촬영에 열중한다. 컷. 또 그뿐이랴. 직접 찍는 것부터 편집, 교육까지 모든 게 가능한 이 남자. 그 앞에 거를 차라리 없애야 돼. 그 엔딩을 그걸 뭐. 그런데 사실 TV 문학관이며 베스트셀러 극장 등 당시 잘 나가던 유명 드라마의 극본을 맡아 집필했던 그 박일 씨가 다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변신을 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레디 액션. 드라마 작가에서 영상 감독으로 두 번째 여정에 오른 박일 씨를 만나보자.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입니다. 야, 여러분, 영상 미디어 하면은 젊은 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감독님도 30대입니다. 아주 젊으신데요. 오늘 주인공은요, 72살에도 불구하고 영상 미디어에 도전하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열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가보시죠. 29초에 엔딩 씬을 찍을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은 생각만 해도 좋은 거니까 그냥 꾸며낸 연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잡지에 대한 나오는 거. 크로즈업이라든지. 오늘도 용인의 한 공원에서 우리의 주인공 박일 씨와 백발의 액티브 시니어들은 어김없이 또 촬영 중인 상황. 흐뭇한 표정으로 미소 짓는 것까지 하나로 한번 가볼게요. 레디 액션. 하지만 제 아무리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 좋아 뭉쳤다지만 길어지는 야외 촬영에도 어떻게 지친 기색은커녕 컷. 이런 표정은 좋다. 촬영을 하는 내내 다들 생기가 넘치고 즐거워 보일 수 있을까? 됐네.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아보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29초 영화제를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그 29초 영화를 네.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29초 만에 모든 영화 한 편 다 찍는다고요? 듣고도 좀처럼 믿지 못하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늘 촬영한 영상을 직접 보여주는 박일 씨. 이렇게 29초로 해가지고 단편 영화 이제 한 편 딱. 기승전결 다 하고 메시지 주제 다 하고 책 보는 걸 뒤에서 한 카트 잡아주고. 그리고 곧장 다시 촬영에 돌입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면 됐죠. 컷. 됐죠? 이야, 선생님, 이게 지금 촬영하는 게 지금 카메라 가지고 지금 휴대폰으로 찍고 있네요. 예예예. 휴대폰으로도 이게 좀 촬영이 가능합니까? 카메라 기종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어떤 그 사물이나 이런 거를 찍는 게 아니고 네. 영화다 보니까 네.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떤 소재와 어떤 기능을 가지고 네.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아. 레디 액션. 진지하고 반짝이는 눈빛. 은퇴 후 무기력한 노년의 모습이 아닌 영락없이 꿈을 좇는 청년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우리의 MC를 부르는 주인공. 우리 네. 백승윤 씨. 네네네. 힘 좋잖아. 네. 이거 좀 들고 이동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아, 이거요? 예. 지금 다음 카트 또 찍으러 가는 예. 제가 또 짐 담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빨리 가십시오. 제가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 이따 가겠습니다. 야, 오늘 하루에 일꾼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들뜬 그런 마음으로 쭉 걸어오는 신이 사실 찍어야 되거든. 천하장사 출신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순간이다. 서서히 사귀면서 쭉 걸어가는 거. 서둘러 자리를 옮기기 무섭게 계속되는 촬영. 시니어들을 위한 29초 영화제 공모 기간이 4월이면 마감되기 때문이다. 레디 액션. 그런데 지금이야 감독으로서 멋진 두 번째 인생을 항해 중이지만 사실 두 번째 명함을 갖기까지는 고민이 많았던 주인공이다. 선생님, 그럼 첫 번째 명함으로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나 같은 경우는 지상파 네. 방송사의 TV 드라마 작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30년 이상 무수히 많은 TV 드라마 극본을 쓰고 인기와 명성까지 얻었던 그였지만 고령의 지필에만 매달려야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작가는 일단은 펜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그 펜을 잠깐 좀 놓으시고 새로운 이제 카메라를 잡으시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우, 많았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제 손으로 카메라를 잡는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죠. 처음에 제가 카메라를 잡은 기종이 캠코더거든요. 뭐 옛날처럼 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손에 딱 들어가는 거 요건데 자동으로만 설정해 놓고 찍어도 네, 네. 예, 굉장히 좋은 그 화질이 되더라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12년 전 어느 날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고 무료하게 느껴질 때쯤 우연히 그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다. 바로 영화 교실.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주저없이 도전을 하게 된 박일 씨. 그 후 도출단 듯 새로운 여정은 다시 시작됐고 열정도 되살아났다. 급기야 2016년에는 입양에 키우던 자식을 파양하려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영화로 제9회 서울 노인영화제 본선 진출 및 청년 관객심사단상 서울특별시장 상장을 수상하게 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실력도 상복도 넘쳐났다. 오랜만이네요. 전 어제도 봤는데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시니어 영상 창작 프로젝트는 물론 시니어들만을 위해 마련된 각종 영화제 등에서 감독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은 그는 누구보다도 이 일을 사랑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그날 오후 그러면은 카톡 소리가 나서 시선을 돌려야 돼. 액션. 국내 한 기업에서 개최하는 29초 영화제와 관련된 촬영에 박차를 가하는 주인공과 동료들. 컷. 자, 우리의 두 번째 명은 백승일 MC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촬영하다 말고 갑자기 웬 컴퓨터인가요? 선생님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야외 촬영하고 실내 네. 촬영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바로 네.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서로 의견 좀 공유하고. 그러면은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서 편집도 들어가고 모든 거 여기서 다 끝내버리는 그런 식 해가지고요. 예. 오. 첫 때는 깨끗해요.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 깨끗해요. 역시 선생님 상 받을 만합니다. 네, 역시 7개의 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실력이 됩니다.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촬영, 편집 모든 거 다 완벽합니다. 그냥. 이야, 이게 오늘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네. 자, 그러면 그 시니어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영상이나 미디어 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최근에는 그 각 지역 단체마다 미디어 센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복지센터 이런 데서도 또 영화 관련 강좌들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배울 마음만 있으면 각 분야별로 네네. 한 1년 정도 교육 받으면 충분합니다. 그럼 주인공처럼 영상 미디어에 도전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먼저 각 지역마다 운영하는 미디어 센터, 노인 복지센터,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50플러스 재단 등에서 진행하는 수업들이 생각보다 많으니 참여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그 기술적인 보다도 이거는 조금 다른 좀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1차적으로 기능은 생각보다 쉽게 익힐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능을 익히고 나서 과연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가 네.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네.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 그렇죠? 본인 이야기. 누구나 자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찍는 것도 편하게 찍을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다가 주변의 이야기, 예? 마을 이야기, 그런 것도 쉽게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영상으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다음 날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어딘가를 방문한 박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지금 오고도 어떻게 만들어야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조금 더 나오게 해줄 수 있나? 웩슬러라는 심리 검사를 동영상으로 찍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는 입소문이 나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레디 액션. 여기 2개의 토막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얀 면도 있고 오늘도 그중 하나로 한 심리 상담센터에서 의뢰가 들어온 일인데 웩슬러라는 다소 어려운 지능 검사를 보다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좋네요. 여기 2개의 토막이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 보이네. 한쪽 면은 빨간 면, 다행히 만족하시는 눈치죠. 하얀 면도 있습니다. 2개의 토막으로 그림과 같은 감독님은 이전에도 저희 교육 동영상을 촬영해 주셨고요. 또 뭐 워낙 이 분야에서 경험이나 관록이 많으셔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취미로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수익도 생기고 인맥도 넓어지고 인생의 활력까지 넘치게 됐으니 일석사조인 셈이다.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도 좀 생긴다. 그러니까 그 재미도 있지만 의욕들도 아주 충만하죠. 요거 중요해. 요거 연결 팍팍 이렇게 시켜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영상 광고를 하고 싶어도 그 막대한 제작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SNS를 활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홍보 영상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있고 전망이 밝은 그런 어떤 사업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뢰 들어온 영상 제작 일이 모두 끝이 난 시각. 그런데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또다시 사무실에 모이는 주인공 박일 씨와 동료들이다. 29초 영화제 공모전에 제출할 영상 편집 방향을 두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란다. 우리 집 에너지는 누구한테서 나올까? 자막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가 계속 반복해 나와서 식사해요. 지금 에너지를 빼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빼자는 건 아니고. 이거를 그러니까 올리고 예, 가족 사랑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주제도 되고. 내가 예, 그건 예. 저걸 날린다. 겹쳐서 나오니까. 아무리 영상 전성시대라 해도 문자 세대인 시니어가 쉽사리 덤벼들기는 어려운 게 사실. 하지만 여기 오늘의 주인공과 동료들이 속해 있는 50+ 영상시대 커뮤니티는 용감하게 시대에 발맞추어 영상에 도전했고 즐기고 있다. 그 한 40년 가까이 그 케미칼 쪽에 종사를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하는 것이 내 남은 그 인생을 보내는데 보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군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 퇴직을 좀 일찍 해서 그 시대가 영상 시대잖아요. 뭐 모든 게 UCC, 이 SNS에도 이제 영상으로 모든 게 통하고 영상이 아니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마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정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합류하게 됐죠. 좋아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다 보잖아요. 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 도입을 하지만은 정서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자신이 있다 보는 거죠. 그게 국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단체 팀으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도 감독이 되고 그게 목표하는 거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배우기 시작한 영상이지만 어느덧 수준 높은 콘텐츠물을 만들 정도로 성장한 50+ 영상 시대. 이들이 처음 만나고 그리고 영상을 배웠던 그 시작점은
50플러스 센터이다. 이곳은 50플러스 세대의 성장을 돕고 보람있는 활동거리와 일거리를 제공하는 건 물론 해금, 사진, 뮤지컬, 컴퓨터 수업 등 50 이후 삶의 전환을 위한 인생 강좌가 참 많은 곳이다. 또한 예비 창업, 창직자들에게 사무 공간을 비롯한 인프라 제공,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점차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테이블 하나가 여기 이제 사무실이다 해서 과언이 아니죠.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에서 또 좀 지원도 하고 또 협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죠. 한편 50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중 SNS와 미디어 관련 수업이 인기가 많은 편인데 소셜미디어에 대한 50플러스 세대의 열망이 높다는 반증이다. 저희는 이제 SNS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다룰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한 커뮤니티거든요. SNS 채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 국복해 나가는 방법과 함께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을 함께 사례로 알려드리는 과정 속에서 커뮤니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툴바 여기 나오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발달이 되니까 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통하려면은 야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SNS 알아야 되겠다는데 상당히 강하게 그 스스로 요구를 했죠. 지금은 유튜브 시대고 동영상 시대니까 유튜브를 자유자재로 꾸미고 궁극적으로는 뭐 그 독자는 없다 하더라도 1인 방송 정도는 할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후 서울 종로구 낙원동. 전국 노래자랑하면 떠오르는 분, 국민 MC, 국민 할아버지, 송혜길이 있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박일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옛날 풍경이잖아요. 염색하고 그거 마를 동안 햇살 따뜻한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고 정감이 있는 거리죠. 틈틈이 거리를 누비며 작품의 소재를 찾는다는 그. 특히 동년배인 시니어 세대에 관심이 많아서 작품의 단골 소재가 된다고 한다. 이것도 작품 소재 되겠다. 여기 보면 금이빨 삽니다. 노인들이 금이빨을 했잖아. 임플란트 없던 시절에. 옛날에 그 금으로 씌웠던 이빨에 금을 팔 수 있는 거는 여기 실버 분들밖에 없고 실버 거리에서 이런 포스타에서 사는 거지. 빠진 금이빨에 금을 팔고 나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재밌죠? 예. 손주들한테 선물을 해줄까요? 아니면 소주를 한 잔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오르겠네. 시니어들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피상적인 견해가 아닌 직접 보고 느끼는 것들을 담아내려 애썼고 자신 있었다. 산책하다 보면 그냥 알게 모르게 그 노인분들, 실버분들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소재도 찾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치매 문제는 사실 어둡고 칙칙하고 감추고 싶은 얘기인데 누군가는 그래도 영상으로 솔직하게 한번 다뤄보자. 그 대신 아름다운 부부 사랑으로 포장을 했어요. 이건 몰라? 요양원에 있는 치매 아내를 찾아가는데 못 알아봐요, 아내가. 근데 베레모를 이렇게 쓰면은 알아봐. 좋아서 웃어. 연애할 때 베레모 쓴 모습에 반한 거야. 근데 치매 딴 건 다 잊어버리는데 과거에 베레모 쓴 모습은 기억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 먹게 못 산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이게 무슨 죽으면 안 돼. 그 사람을 혼자 남겨놓고 나 먼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야. 당신은 살아야 돼. 혼자서도 잘 살아야 돼.
젊은이들이 실버를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거는 선입감이. 근데 직접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련의 작품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미처 못 보는 문제들이거든요. 소위 이런 영상 컨텐츠가 목마르 있는 거죠. 실버들한테는. 60대가 넘어 취미처럼 시작한 영상 활동. 이제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다. 우리 영상시대 팀하고 공동 작업을 했던 또 다른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이 작품입니다. 충무로 진양상가의 화려한 간판들 사이에 20세기 양복점 간판이 걸려 있네요. 58년 동안 외길 인생을 걸어왔던 한 장인이 가게를 접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제 손주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준영 대표는 친손주와 보낼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듯한 할아버지의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이준영 명의는 재단 일을 접고 양복점을 떠나지만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지만은 않네요. 그건 바로 친손주와 더불어 만들어 나갈 새롭고 흥미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 뭐 자기 인생은 소설로 쓰면은 몇 권짜리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자서전 형태로 써가지고 이제 출간도 하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영상 시대가 다가오니까 그거를 하나의 자전 영상으로 담았으면 하는 그런 수요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쪽은 또 새로운 어떤 영상 실버들이 다가갈 하나의 영상 수익 모델은 된다. 소설가 이혜영 선생님께서 계절. 다음 날 어김없이 사무실에 나와 둘러앉은 이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상기는 얼굴과 들뜬 모습인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다음 달부터 아마 기획 시나리오 구성 단계 거쳐가지고 제작에 들어갈 것 같은데, 헌팅하고 섭외를 우리 이명철 쌤하고 이인숙 쌤이 맡아야 돼. 어차피 나하고 곽 쌤은 촬영하고, 그리고 그 찍은 모습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 조금 넣어가지고. 메이킹 필름이 있으려고. 매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정기적인 미팅을 갖는데, 최근에 그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예산을 300만 원인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야, 좋은 소식인데요.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에서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것으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영상시대 커뮤니티가 당당히 선정된 거라니 대단하죠? 총 많은 단체가 지원을 하셨지만 다 저희랑 같이 갈 수는 없었고, 총 10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0플러스 영상시대인데요. 그 영상시대를 통해서 50플러스의 세대의 이야기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금을 받으러 오기도 했지만 어떤 소재로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 50플러스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고민이나 용기 주고 하는 거는 극영화적인 터치도 좀 넣으려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은 다 자기 얘기 같은. 그래, 위로가 좀 됐네. 나도 뭔가 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주제로 했으면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일, 그만의 인생 노하우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인생 100년을 놓고 볼 때 반은 살고 반은 남았다.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라. 두 번째, 준비만 길게 하기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와라. 어차피 영상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더 이상 안 보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대세일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우리 그 실버분들도 그런 쪽에 결국 적응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운이 좋다면 영상을 만드는 주체로서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죠.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은퇴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새로운 인생의 바다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